자, 오늘은요, 2023년 6월 평가원 과학지문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12일 동안 매일매일 한 지문씩 2026년 수능까지 나왔던 과학기술 지문을 모두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자, 근데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낯선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과학 지문에 나오는 용어들은 중학교 과학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문적인 물리나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학교 정도 수준의 과학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과학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써진다. 이해되시나요? 거기다 더불어 좋은 건 뭐냐면 그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처럼 EBS 교재를 3학년 때 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또 배경 지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읽어갈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렵냐면 제가 사회지문 맨 마지막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 시킬 때 훨씬 더 글이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과학 지문들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가급적이면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리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려놓으면 훨씬 쉽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과학 지문이 어렵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인문 지문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경제 지문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어렵죠.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왜 탄생하는가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집중을 못하게 되고 집중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면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은 이제 그 비타민 K인가요? 맞습니까? 그 K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선생님 봅시다. 우리한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심근경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어때요? 훨씬 우리한테 유용한 지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쓸모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다. 어른들이 좀 잘못한 게 시험 문제용으로 비문학 지문을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용으로 끝나버려서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지문을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생겨버리는데 사회지문 맨 마지막에 나왔던 지문이 뭐였습니까? 2026년 수능 지문이 담보였잖아요. 보증이었고. 근데 사실은 그거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그럼 이런 비문학을 잘 읽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서론이다. 너무 당연하죠? 자, 두 번째로 그 서론의 내용이 뭐 된다? 반복된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 반복되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 잘 시키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한다? 분류 작업을 한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A는 B가 아니라 C처럼 비경제적인 문장이 나오죠. A는 그냥 C다라고 써도 되는 걸 A는 B가 아니라 C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왜 쓴다고? 출제자가 선택지에 내려고. 이해됩니까? 자, 그걸 우리는 그냥 전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푸셨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걸 어거지로 풀어서 정답을 맞춘 건 없는지, 또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이걸 저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비문학 실력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생각 독해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혈액은, 자,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밑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혈액은 끊어보죠.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끊어보죠. 노폐물을 제거한다 해놓고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이 글에서 뭘 얘기할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쉬운 말로 뭐죠? 피죠. 맞습니까? 그럼 이 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에 필요한 뭘 공급해? 물질 공급하고요. 물질을 공급하고 또 무엇을 제거한대요? 노폐물을 제거한대요. 맞습니까? 자, 이 문장 하나만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은 분명히 혈액에 관한 이야기일 거야. 그지? 자, 그럼 피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물질을 뭐한다? 혈액 뭐죠, 여러분?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그럼 혈액이 뭐 하는 거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피가 빠져나오게 되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즉 피가, 여러분들 제가 혈액을 자꾸 뭐로 바꾸고 있어요? 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저는 피가 쉽거든요. 자, 피가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뭐 해야 돼? 막아야 되겠죠. 너무 당연하잖아. 그지? 응고 안 되면 어떻게 돼? 계속 피가 흐르니까 나중에 피가 하나도 없어서 죽겠지. 맞나요?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끊어봅시다. 자, 그럼 섬유소 그물 하고요.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끊어봅시다. 두 번째 혈소판 마개하고요. 뭉쳐가지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대요. 그럼 피브린과 뭐가 합쳐지면? 혈소판 마개가 합쳐지면 뭐가 생긴다? 혈병이 생기네요. 맞습니까? 그럼 혈병에다 동그라미를 빵 칩시다. 자, 그러면 혈액이 손실되지 않게 막아주는 게 바로 뭡니까? 혈병인데, 혈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피브린과 혈소판 마개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혈관 속에 세모 빵 칩니다. 무슨 작업이 일어났죠? 분류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혈관 밖에서 일어나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왜냐하면 피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자, 그림 그려볼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보자. 자, 바깥에서 막아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얘들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혈병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 뭐라고 부르기로 해서 혈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읽어봤을 테니까. 그럼 보자, 얘들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인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자, 요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어볼게요. 갑니다. 혈병이라고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은 혈관 속에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뭐라고 한다? 혈전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 물질이 쌓여 혈전에다 세모치죠. 동맥 내부에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 동맥경화가 세모치죠. 그 부위에 혈전이 침착되거나 혈류가 감소하는 등이 일어나 혈관질환 발생한다. 혈관질환 세모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동그라미는 좋은 건데 세모는 나쁜 거네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혈병과 무엇을 구분해야 돼? 혈전을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맞습니까, 여러분? 원활한 순환, 맞습니까? 그럼 칠판 봅시다. 혈액의 응고는 어디에 해당하는 단어 같아요? 혈병 같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혈액의 원활한 순환은 여러분 어떤 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혈전 없애야 된다는 얘기 같지 않아요? 이제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혈병이나 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비타민 K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혈병과 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비타민 K. 자, 그럼 BK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님 봅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럼 혈병은 잘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잘 생겨야죠. 혈전은 잘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죠. 이해됩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래.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갑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습니다. 자, 여러분 혈액의 응고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맞죠? 왜요?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혈액의 응고부터 시작합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된 거야. 그럼 얘들아, 지방을 빼면 어떤 물질도 결핍이 되나 봐. 맞나요? 근데 그 결핍된 게 뭐다?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얘들아, 지방에 녹아있는 그 물질이 혈액의 응고에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독해를 해야 돼, 이제부터.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거를 얘들아, 우리는 뭐라고 명명했다? 비타민
K라고 이름을 지었대.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보자. 비타민 K는 혈액에 무엇에 대응하는 거야? 응고할 때 필요한 거야. 맞죠? 아,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할 때 필요한 거구나.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절대로 빨리 읽으면 안 돼. 알겠지? 자, 계속 갑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일어납니다. 우선 혈액 응고 인자들이, 즉 혈액을 응고시키려는 그 성분들이 활성화된 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바뀌고, 트롬빈이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의 불용성을 뭐로 바꾼다? 피브린으로 바꾼다. 피브린만 동그라미. 자, 그럼 쌤 보십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단어에 현혹될 필요 없어. 나도 처음 보는 단어야.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 뭐를 만든다? 피브린으로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피브린이라는 단어만 내가 집중했을까?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줄 다시 가세요. 피브린과 무엇이 만나서? 혈소판 마개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죠? 혈병이 만들어지죠. 이해됩니까? 그럼 피브린이 만들어져야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혈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피브린만 집중해서 본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피브린이 바뀌어졌습니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를 활성화하는데 관여한대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여러 응고되는 인자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하죠. 그럼 그 관여된 인자들이 나중에 무엇을 만드는 거죠? 피브린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피브린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죠? 활성 인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활성 인자들이 필요한데 그 활성 인자들을 누가 활성화시키는 거죠? 비타민 K가 활성화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정보가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어디 갔습니까?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활성화는 칼슘 이온하고도 결합된대요.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대요. 그럼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걸 말한대요. 어렵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정리하죠. 이처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는 거야. 이거 이처럼이 얘들 앞에 있는 내용 뭐 해주는 거야? 정리해 주는 거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맞습니까, 여러분? 아, 그럼 얘들아, 카르복실화 되려면 뭐가 필요해? 비타민 K가 필요하네. 맞나요?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뭐라고 부른대? 단백질이라고 부른대. 그럼 얘들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얘들아 무슨 뜻인지 이해됐지? 비타민 K가 있어야만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비타민 K에 의존하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쌤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것만 정리하면 돼. 비타민 K가 있어야 돼. 맞니, 얘들아? 그래야지 얘들아 결론적으로 뭘 만들 수 있어? 피브린을 만들 수 있어. 그래야 혈액이 뭐 돼? 응고돼.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네. 세 번째 단락합니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자, 그럼 식물에도 있지만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 동물 K2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K1이 이제 K가 K1과 뭐로 나뉜 거야? K2로 나뉘었네. 자, 그럼 K1은 식물이고 K2는 동물이야. 맞지, 얘들아? 자, 계속 읽어볼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돼. 잘 봐.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에 충분히 함유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요. 얘들아, 정리해보자. 눈치 깠지? 아, 그러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건 얘들아 비타민 뭐야? K1이네. 맞지? 자, 그럼 여태까지 얘들아 혈액 응고는 혈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제 무슨 얘기 나오기 시작해야 돼? 혈전 나와야지.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이 K2가 바로 무엇에 작용할까? 혈전에 작용한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갑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된 거야. 혈관 건강을 해서 비타민 K가 또 다른 기능을 해. 자, 바깥에 혈병 만드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하는 기능도 할까? 없애는 기능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셨나 보세요.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모쳤으니까 집중할까요?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선생님도 그렇겠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데 쉬운데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뛰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칼슘 보충제를 먹어요.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그지? 그럼 혈액 내의 칼슘 농도가 높아져. 그럼 칠판 보자 얘들아. 피가 흐르는 이 통로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원래 칼슘 왜 먹은 거야? 피에 칼슘 많이 주려고, 뼈에 칼슘 많이 주려고. 뼈에 칼슘을 많이 주려고 먹었는데 뼈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피 속에 칼슘이 녹아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 자, 그래서 근데 어쩌라고? 그 다음 보자.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높아지지 않는다. 내 말 이해돼? 그럼 쌤 보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얘들아 칼슘을 먹어봤자 뼈가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무슨 역설? 칼슘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역설이 뭐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원래 뼈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뭐가 건강해져? 피만 뭐 한 거야? 칼슘을 많이 갖게 된다. 이해돼? 그래서 오른쪽에 2번 문제에 2번 선택지가 답이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이해됩니까? 왜죠? 뼈만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뼈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피가 칼슘 농도가 짙어지니까요. 이해됩니까? 다시 질문으로 오세요. 높아지지 않고, 얘들아 잔소리 같지만 우리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잘 새겨 들어. 선생님이 지금부터 물론 저저번 주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민준아 크게 해도 돼. 나는 2월 말까지만 이렇게 찍을 생각이 없고 올해 1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한 지문씩 찍어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매일매일 30분씩만 챙겨 들으면 국어는 제가 약속하는데 무조건 100점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몰아들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느덧 그 생각독해 세보시면 알겠지만 20강이 넘어갔어요 벌써. 이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빼먹지 마시고 현강에서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도 매일 한 개씩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알겠죠? 점점 난이도도 올릴 거고요. 자, 하여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세모칩니다. 혈관질환 세모칩니다.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놓고 여러분 첫 번째 단락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동맥경화 찾으세요. 이제 알겠죠? 왜 서론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이제 동맥경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혈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비타민 K가 혈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만드는 거야? 칼슘이 만드는 거네. 맞나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뭐 된다? 억제되는데, 그럼 혈관 석회화를 억제시키는 게 뭐죠? MGP라는 단백질이에요. 이해됐죠? 자, 말 잘 봐야 돼. 그럼 MGP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해되니? 좋은 건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비타민 K가 있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타민 K가 있어야만 뭐가 만들어져? MGP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MGP라는 게 만들어져야만 석회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납득되십니까? 그래서 비타민 K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서윤아 괜찮아? 자, 그 다음 단락 갑니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유도하지만 만에다 동그라미 빵 쳐야죠. 여러분 느낌 빡 오죠? 이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네. 맞습니까 여러분? 유도하지만 맞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왜 썼다고요? 내려고요. 칠판 좀 봅시다. 뭐라고요? 전환이라고. 이런 문장은 눈에 보여야 돼. 이해돼? 이것 때문에 3번에 1번 선택지가 틀린 말이 된 거예요.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로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활성된다고 했지 합성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번 문제 풀 때 오답이 몇 번에 많이 갔을 것 같아? 1번으로 많이 갔어요 애들이. 1번 찍었거나 1번이 헷갈렸던 친구들은 요거 놓치신 거야. 이해됩니까?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비문학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30분씩 정말 꾸준히 한번 해봅시다. 그럼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혈액응고 인자 활성화는 주로 K1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하는 단백질 활성화는 주로 누가? K2가 담당한대요. 그럼 물어봅시다. 얘는 누가 담당하고 얘가 많이 담당하네요. 맞습니까? 얘는 누가 많이 담당해? 얘가 많이 담당하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로 담당하는 거지 얘만 담당하는 건 아니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주로라는 말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라든가 버터라든가 이런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아, 그러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지 않니? 치즈나 버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혈액이 어떨 것 같아? 응고돼가지고 그 안에서 피가 찐득찐득해질 것 같았잖아. 근데 치즈하고 버터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만 이런 식으로 칼슘을 먹었을 때 혈전이 생기는 걸 뭐 할 수 있어? 막을 수 있다는 얘기네. 이해됩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문제 풉니다. 자, 쌤 보세요. 여러분 위에 머릿속에는 이 단어만 있습니다. 쌤 보세요. 이 단어만 있습니다. 혈병하고 뭐가 있어요? 혈전만 있죠? 혈병은 나쁜 거, 혈병은 좋은 거, 혈전은 나쁜 거. 자, 이걸 만드는 게 뭐죠? 비타민 K죠. 그 K가 K1과 뭐로 나뉘죠? K2로 나뉜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혈전이 형성되면 혈전 동그라미에서 세모였어? 세모였죠. 섬유속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 건 혈전이 아니라 뭐죠? 혈병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먹으라고 준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나머지 선택지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도 풀었고요. 2번엔 얘들아, 2번 선택지는 아마 4번 찍어 틀렸을 거야. 틀린 사람들은. 오케이? 자, 4번 왜 찍었나 지금부터 보여줄게. 잘 들어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끊어봐. 여기까진 맞아. 그지? 혈액 내 단백질의 칼슘과 결합하여 끊어봐. 들어봐. 혈액 내에 있는 단백질이 칼슘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지문 어디에도 혈액 내의 단백질이 칼슘하고 결합한다는 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칼슘이 침착된 걸 단백질이 가서 뭐 하는 거야? 녹이는 거죠. 근데 그걸 녹이려면 뭐가 필요한 거지?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비타민 K가 필요하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것 때문에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3번도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 문제 집중. 3번 문제 집중. 리아야 집중해야 돼. 4번 집중. 모자 쓰고 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자, 문제 봅시다.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아, 혈전 얘기 나왔네요. 자세히 봅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혈전. 알겠죠? 얘가 있으면 녹이는 거예요. 맞죠? 자, 갑니다. 트롬빈이, 자, 와파린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얘들아. 와파린 난 와플 같았고. 나도 와파린이 뭔지 몰라. 자, 그럼 와파린은 그렇다 치고 오른쪽 봐.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끊어. 비타민 K의 작용을 뭐 한대? 방해한대지. 아이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대. 눈길이 확 오지. 자, 그럼 와파린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1번 보세요.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요.
비타민 K가 없으면 석회화가 되겠죠. 이제 이해돼? 그냥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시험은. 오른쪽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뭐 카르복시라면, 나도 몰라. 이해돼?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야, 이해하라고.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봐봐. 집중해봐. 여기 봐봐. 이해하는 내용의 정도를 어디에다 집중시켜 놓은 거야? 서론에다가 다 묶어 놓은 거야. 얘들아, 요것만 이해해. 이해되지? 그 외에 이렇게 잔챙이로 써놓은 거는 니네 이따가 방에 가려고 좀 쓴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버리면서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 자, 그럼 가는 지워지네요. 자, 그럼 나갑니다. 플라시미노겐 활성제. 개새다, 개새. 그치? 몰라, 나 이런 말. 그럼 그 다음 봐. 피브리겐은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뭐 한대? 분해한대. 그럼 쌤 보자, 얘들아. 피브린을 분해한다는 건, 피브린을 얘들아 분해한다는 거 쌤 봐봐. 피브린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피브린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잖아. 그럼 피브린을 분해낸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네. 맞습니까? 그럼 나 보세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그럼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로 갑니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 하고 않고 피브린을 뭐한대? 트롬빈 작용을 뭐한대? 억제한대. 그럼 K 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얘들아 쌤 보자. 혈전 녹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다 보세요.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 결합을 억제할까요? 억제하지 못할까요? 억제하지 못하겠죠. 이제 이해됩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풀려 말어, 풀려 말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아다, 듣어요? 4번, 5번은 가다 했으니까, 가나 했으니까 하면 되고요. 그럼 풀 때도 가나다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가에 해당하는 거 지우고 나에 해당하는 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수월하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쌤 봅시다. 자, 이제부터 과학기술 지문할 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4가지 단어, 3가지 단어인데 한 번만 얘기할게. 서론, 반복, 분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좀 불필요한 문장인데 왜 썼지? 선택지에 넣으려고. 전환이죠. 우리만 전환이라고 합시다. 이거 전환이라고 하지 말고 선출이라고 할까 그냥? 전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출 이렇게 부르자. 그럼 선출이 뭐야? 선수 출신이란 뜻이 아니고 선택지에 출제된다. 이걸 줄인 거야, 내 나름대로. 나도 줄임말을 쓸 줄 안다, 이런 얘기. 너네만 줄임말 쓰는 게 아니다. 하국이 뭐야, 하국. 하나국어. 나도 줄임말을 쓸 줄 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알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서론하고 반복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반복된다는 거 느낀다면 같은 말인 게 느껴져야 돼, 안 느껴져야 돼? 느껴져야 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쌤 봐봐. 바쁘시죠? 자, 바쁘시죠라는 말을 보면 아이들이 그냥 바쁘다는 단어로 인식할 수 있어. 그지? 자,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쓸모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럼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그 사람 놀리는 거야? 아니면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른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아이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 얘기 듣고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도와준 거 있어? 뭐 이러지 않죠. 그럼 그분들은 왜 화를 안 낼까? 그게 인사라고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다라는 사람, 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나 바쁘시죠 라는 말이나 행복하세요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 같은 인사말이라고. 그게 반복된다는 걸 느끼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